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주식 스토리라고요. 이 컨텐츠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주식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도가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깊어지고 할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피드백 좀 해주세요. 뭐가 좀 그랬다. 재밌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그 코멘트를 받들어서 어떻게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탕색이 조금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제 여자가 이 분홍색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나는 이 분홍색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무튼간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삼성전자 편.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흐름을 읽어보고 그 차트라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위기가 있었죠. 이 위기를 극복해낸 과정,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요. 보면 이때 뭐 바닥을 이제 지나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이어오던 중에 날짜가 안 써있다. 큰일 났다 이거. 이게 8월 30일인가? 뭐 이때 이제 갤럭시가 폭파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함 문제인지 아닌지 삼성전자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이제 두 번째 폭파가 발생하면서 이제 뭐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중단 발표를 했고요. 이때가 9월 2일인가 그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차트를 이거 펴놓고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판매 중단 발표 리콜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악재죠. 악재인데 악재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낼름 팔면 돼요. 악재가 터졌는데 바로 올라간다는 거는 무언가 이제 빠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폭락이 왔고요. 자, 리콜 문자 배포를 한 날이 이제 9월 9일인가 이렇게 해서 갤럭시 노트 S7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 배포가 됐고, 이제 리콜 발표가 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악재로 인한 폭락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커뮤니티 영상에서 전에 다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은 왜 이때가 매수 포지션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악재에 사라 그랬죠. 이 악재에 사라 그랬으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매수 요건이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 폭락했을 때 우리 매수 포지션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로의 매수 포지션이 됐겠죠. 그리고 단기간으로 한 10% 이상 올랐겠네. 차트 모양을 보니까 한 달 이내에 한 10%에서 20% 정도 파동 구간은 나왔겠는데요. 146만원에서 170만원이면 거의 한 20% 이상은 수익이 났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포지션을 또 한 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세 번째 포지션을 준 다음에 이제 헐헐 가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악재에는 악재를 분석을 할 줄 아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예, 삼성전자 기업 분석을 해보고 이 손실 정도, 이 리콜로 인해서 최대 손실폭이 어느 정도 잡혔나를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리콜 사태는 말 그대로 결함이잖아요. 기기결함. 그럼 이 기기결함이라 그러면 휴대폰에 기기결함 있다 그러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에, 과연 삼성전자 이미지에 이런 부분이 단 한 번의 이런 리콜 사태로 이미지가 훼손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만약에 다음에 발표했던 S8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뭐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호조죠. 많이 팔리고 있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줬어도 이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규 포지션은 이럴 때 잡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과거의 바닥에서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오던 종목이나 이때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이 바닥부터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한 230만원 하니까 140만원 이 구간부터 거의 한 70% 올랐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해볼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왜 갈까? 이걸 갈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IT 쪽이나 4차 산업 쪽으로 연계돼서 이제 OLED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판매회사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하는 회사나 이제 IT 관련 섹터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 IT 종목들이 같이 다 동반하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바닥주 중에 진바닥에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착을 해서 잠깐 매매를 했었는데 종목은 우리가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고 커뮤니티에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 종목을 이제 포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추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무언가 올라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자리 주고 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유를 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악재가 왔을 때 삼성전자는 이때 매수 포지션을 주고 그 다음에는 매수 포지션을 주질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 담을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 없었어요. 이때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내년까지 보유를 하고 이게 꺾이기 전까지 보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제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는 거는 어렵죠. 삼성전자를 지금 230만원에 산다는 거는 어렵다고요. 이런 생각을 나만 할까요? 남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꼭지 구간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장 구속이 됐고요. 맞네. 3월 30일. 리콜 사태 후에 지금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과 호재 뉴스가 지금 도배되고 있죠. 악재 때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줬어요. 지금 이제 호재 뉴스가 이렇게 도배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들이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지금은 이제 매도 포지션인 거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릴 때는. 그리고 이제 호되게 악재를 두드려 맞았던 그때 단기 저점과 매수 포지션을 주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의 매수 포지션도 없이 지속 상승을 했다. 2017년 3월 30일에 이제 갤럭시 S8을 출시를 했고요. 17년 4월 18일 날 예약 발매량이 100만 대가 뭐 돌파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그리고 호재가 연발로 터지고 있죠. 이렇게 홍보를 시키는 겁니다. 홍보를. 이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량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죠.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무슨 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잔치 중인 거예요. 이럴 때 개인들이 투자 결정을 하고 할 때는 언론이라든가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박살나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홍보를 제대로 해놓고 마케팅을 제대로 해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 잘 번 거 알고 삼성전자가 200만원 넘어가고 지금 이제 뭐 300만원, 400만원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뉴스를 때려놓고 언론에서 도배하는 이 시점에 외국인들은 이제 대규모 공매도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공매도 규모가 거의 뭐 1위죠. 이런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드러난 악재예요. 이 공매도 규모가 1위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저는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악재가 또 이제 나오고 하면서 지금 많이 눌리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또다시 매수 포지션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100만원대 그 바닥에서부터 매매를 하고 보유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지금 꼭지에 진입을 해서 그런 매수 포지션에 신규 진입을 한다는 건 기회비용의 상실. 다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또 놓칠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면 그 자금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상실을 불러오고요. 또 리스크가 증가한다. 자, 꼭지에서 한번 내리꽂기 시작하면, 과거에 제가 OCI 차트를 보면서 많이 얘기를 해줬죠. 60만원인 게 지금 막 6만원까지 내려가고 6만원에서 다시 더블 갔다가 뭐 이제 지금 8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갈 때까지 뭐 거의 뭐 한 10년 걸렸어요. 한 8년? 이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몰락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노키아인가? 뭐 그런 그룹들도 그렇고요. 이제 살펴보면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나 뭐 그런 데는 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지금 구글이나 만약에 애플, 아마존이랑 구글,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주식을 하나 사라 그러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삽니다. 왜냐면은 이 윈도우 같은 부분은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되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가 있고, 각 국가마다 그런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구글이랑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다른 국가들에도 다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은, 경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지금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독점적인 지배 구조만 잘 지킨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가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온라인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온라인보다 더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도태될 수가 있고요, 무너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악재가 터지는 그날까지 이제 주가는 횡보나 하락을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왜냐면 이 악재가 터지기 전에는 지금 고가권에 있을 거라는 거니까 이제 그날까지 주가는 횡보나 하락을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호재 뉴스가 막 나왔으면 일단은 우리는 자금을 뺄 때다.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뭐 130%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더 가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1개월에서 짧게는, 이제 길게는 뭐 2년까지, 6개월까지. 이때까지는 거의 이 구간은 거의 지금 자리보다 많이 높아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50만원, 280만원, 300만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 있는 그런 주식들도 많고요. 사업 구조가 더 괜찮은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정 가치를 찾아와 있는 이런 삼성전자에 새로 투자를 지속한다는 거는 내가 외국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만약에 여기에 자금을 투입을 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일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건.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편입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그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반 개미들보다 멍청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종목별 장세인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이제 대장주였던 이제 IT만 부각됐었죠. 그렇게 상승을 하던 장세에서 IT가 지금은 이제 쉬어가고 있고요. 대규모 자본이 다음 대장주를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장은 좀 이상했어요. IT가 굉장히 또 IT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오일리드 관련주들이 또 폭등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땐 마지막 시세 분출이 지금 구간이지 않나. 왜냐면은 꼭지 신호를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또 나타내주고 있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도 다음 주에 우리는 무조건 이제 현금 확보를 시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가치주로, 그동안은 이제 상승을 이렇게 계속 해오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포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장주들은, 많이 오른 성장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짧게 운영을 하고, 이제 가치주를 조금 긴 안목으로 그렇게 잡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주식시장의 20% 규모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그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파생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쉽게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더딘 종목이 지금 뭐 100% 이상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세 상승의 시작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도 있겠다. 자, 대세 상승은 이제 전방적으로 모든 경기가 이제 호황이고요.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하는 장을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 그럽니다. 이런 장이 오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을 가져가죠. 근데 이런 장이 오래 갈 때가 있고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외악재겠죠. 왜냐면 대세 상승장은 별로 가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업들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블이 낍니다. 대세 상승장은 버블이 낀다. 그렇게 해서 그 버블을 누리는 장이에요. 적정 가치를 보고 상승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블을 누리는 장인데, 지금은 아직 대세 상승을 시작도 안 했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장이 진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버블이 무조건 낍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 종목들이나 기업들의 주식을 보면 거의 막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이 저평가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진짜 저는 3천, 코스닥 3천까지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진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과거에 만약에 닷컴 열풍 불었을 때처럼 그때처럼 만약에 버블이 심하게 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가버리겠죠. 진짜 막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닷컴 열풍 불었을 때처럼 거품이 껴버리면. 근데 그렇게 거품이 끼기에는 시장이 조금 건전해졌죠. 그 당시 때보다. 1990년대 뭐 이때보다 굉장히 많이 건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기는 힘들고, 지금은 이제 여력이 그래도 지금 지수 때보다는 한 3, 4배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지수가 3, 4배 상승한다는 건 어떻게 되죠?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이 진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회를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장을 누린 다음에 이제 폭락장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연속으로 겹쳐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한 방에 진짜 인생 역전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죠.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번에 못 잡으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단기간에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보통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이제 코스피 전체는 이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 조정세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이제 살필 필요가 있고,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지, 또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확인해야 될 그런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한 30%에서 60%는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서는 안 돼요. 또 너무 작아도 지금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 동안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0%, 70% 주식 비중 정도 대응하다가 이제 뭔가 하락하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하면 현금을 한 번에 이제 확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갤럭시 S8 출시, 코스피 사상 최고점, 뭐 이런 연일 이제 뭐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꼭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라 그랬더라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에다 새로 신규 포지션을 투입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한 3월 달부터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200만원 구간 때부터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진입해, 200만원을 해갖고 지금 뭐 240만원 돼봐야 15% 20%밖에 아니잖아요, 수익률이. 근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냐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7년 3월 30일 날 이제 S8 출시하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 척 하고요. 자, 예약 뭐 10만 대 돌파. 이게 호재 뉴스가 터진 날이 동그라미 그려진 이런 날입니다. 자, 이런 날부터 이제 호재 뉴스가 떨어지고 단기적으로 빠지는 듯한 여기서 올려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6년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이때 최고점 찍었을 때가, 이제 뭐 6년 사상 최고치 하면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지수가 코스피 최고점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온 시점에 이때 코스피는 더 올려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상승을 먼저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먼저 빠지고 있죠, 지수보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먼저 빠지고 있다. 물론 오늘은 좀 올랐어요. 오늘은 무슨 뭐 외국인들이 선물에 거의 한 4,500억, 무슨 뭐 현물에 한 4,500억? 그렇게 한 9,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장 마감되기까지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고, 아무튼 장 마감될 때까지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와갖고 지수를 샀다는 소리는 미국 장이랑 우리나라가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럽니다. 미국이 무언가 호진수가 터지면서 오늘 무슨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와서 오늘 상승을 크게 했는데,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장이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경제인식이 좀 성장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심리에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신흥국 시장에서부터 먼저 자금을 싹 빼버립니다. 그럼 이제 신흥국 시장은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시장이 폭락하고 하게 되면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재무 건전성이 불안한 회사들은 다 망하고, 과거에 그렇게 됐던 사태가 이제 IMF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저는 위험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일단 너무 많고요. 서민들이 돈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마다 돌아가면서 해먹고, 정치인들은 썩어 있고, 여기저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나라에서 정부에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부채가 많이 있죠. 자, 지금 기업들이 부채가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좀 안전적인 거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성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고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부각을 못 받는데, 이제 폭락하는 시점에, 시장이 폭락하는 시점에는 항상 부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 대체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같이 무너지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튀어서 상승을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그런 걸 과거에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장세가 도래하면 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이제 뭐 어찌 되었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할 확률은 이제 80% 이상, 지금 자리보다 이제 높여서 가봐야 얼마 못 간다, 거의 조정할 확률이 그렇게 높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판단이 뭐 100%란 얘기는 못하지만 여태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맞추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단기적인 예측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예측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나도 이제 틀릴 때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예측이 항상 적중했다. 삼성전자도 곧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3월 달부터 저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200만원 구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더 못 갈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하면 더 못 갑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은 얘기하죠. 더 못 가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이제 꼭지가 되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더 간다 그래도 250만원 이상 뚫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80% 이상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재는 이제 마케팅이고 악재는 돈벌이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재가 언론에 나돌고 이렇게 보도가 될 때쯤에는 언제나 이제 뉴스 보고 뛰어드는 이제 개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개미들을 위한 지옥의 문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철학과 뭐라 그래야 되지? 경제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만이 아니에요. 세상 뭐든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지금 보면 막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겠어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이제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이제 빨리 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수명이 늘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받아갖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 치킨집, 뭐 PC방, 편의점 뭐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리는 특수는 누가 누리겠어요? 자, 그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기업들, 뭘 갖고 있는 기업들, 프랜차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프랜차이즈로 뭔가 장사를 한다 그래, 그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프랜차이즈가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영업자만 죽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구조를 만들려면 스스로 경제인식이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도 무슨 뭐 계속 서울 집값도 이제 뭐 거의 꼭지로 치달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책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유동성이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부동산으로 들어갈 유동성들이 없어요. 왜? 상류층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진작부터 움직였습니다. 2년, 3년 전부터 이미 다 현금화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지금 서민들만 죽어라 갔다가 머리 그냥 들이밀고 빚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지금 사고 있죠, 집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금방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지금은 진짜 완전히 투기, 과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미 만들 때부터 비싸요. 거품이, 부동산을 지을 때부터, 집을 지을 때부터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서 해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건. 집 지을 때부터 무슨 뭐 그 땅 주인부터 해서 무슨 정부 뭐 또 거기 집 허가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사에 또 그 집을 유통해주는 누군가에 또 뭐 이런저런 게 막 다 끼면 거기에다 또 세금 있죠. 뭐 이런저런 거 다 양도소득세 뭐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끼면 이미 집을 딱 만드는 그 순간부터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어서 투자 가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인구도 줄고 있지, 무슨 뭐 이런저런 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악재 천국이다. 부동산은 악재 천국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호재성 뉴스들, 서울 집값 뛰고 뭐하고 뭐 이런 호재성 뉴스들 이런 거는 마케팅일 뿐이다. 우리 아파트 미분양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기업 분석만 돼 있다 그러면 악재는 항상 세력들이 하는 돈벌이 수단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자, 부동산 얘기해서 하나만 더 해보면 부동산을 기업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집 중에 70%는 다 부채가 껴있잖아요. 우리는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는 것들은 쳐다도 안 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이게 실제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70% 빚인데 이게 이 부동산이 실제 가치를 딱 이렇게 챙겨봤을 때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악재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하나의 기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속담은 주식격언이죠. 이거는 이제 최고의 기술적인 분석법이고 또 기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알고 매매를 해도 망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확인하고 있죠. 이런 구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남들도 이런 생각이겠구나. 그러면 혹시 문제는 없는지, 기업에 문제는 없는지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해 있다 그러면 그런 악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손해볼 확률이 거의 없다. 거의 이렇게만. 여기에서 또 이제 비중 관리까지 조금 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계좌, 내 현금 비중을 이런 악재가 터진 이런 여러 가지 기업에 이렇게 그때마다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실패 확률은 더 줄고 그렇게 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시스템과 원칙,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다 그러면 리스크는 이제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 된다. 기술적인 분석법이라는 게 별게 없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서 확률을 분석을 하고요. 그 확률이 높은 것들을 추려서 그때 시장 상황과 대입을 해보면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 확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파동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이 됐다 그러면 손해를 볼 확률이 없겠죠. 여기에다 우리는 투자자라 그러면 하나를 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리에 대한 이해. 자, 복리를 하는 사람들은, 복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리라는 거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투자를 아무리 해도 장기적으로 복리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이제 진짜 투자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악재와 호재를 살피고 주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기법을 이제 대입해보고 이런저런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입히게 되면 굉장히 확률을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법이 탄생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여기에서 나온 이 악재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 격언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보면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뭐 차트가 이렇게 되고 봉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사고 어쩔 때 팔고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기술적인 분석법이에요. 확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진짜. 거의 한 90%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한 90%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한 5, 60%나 되겠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서 기업 분석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기법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건 이제 1억, 10억, 100억 뭐 이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식격언 한 가지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이런 시점이 왔을 때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뭐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차트에 대입해보고 뭐하고 했다 그래도 내가 직접 배팅을 해보고 내가 수익을 챙겨봐야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건데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자금 투입을 못해요. 왜? 심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다 지나가면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맞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오면 야 이번에는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주저주저 하죠. 그러다가 또 자금 투입을 못해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역시 맞았어. 그리고 나서 또 와요. 또 오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번에는 진짜 너무 위험한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야 너무 위험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버려요. 항상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다스릴 수가 없으면 투자라는 거는 주식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위기, 악재 때마다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악재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한마디에 다 응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인식과 경험이 녹아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투자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삼성전자를 놓고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갤럭시 S7 또 이재용 회장 구속이라는 그런 위기가 자꾸 찾아왔어요. 근데 그런 위기를 계속 극복해낸 힘은 무엇일까?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한 힘은 무엇일까? 돈이에요, 돈. 삼성전자가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 경험, 무언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직원들의 충성도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에 제가 힘들 때 조선소에 가서 일을 할 때 제가 그때 대우조선해양 그쪽에 있었는데 보면은 삼성이 가장 엄격하고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가장 엄격하고 그 다음이 이제 현대가 그렇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썩어 있었어요. 그런 안전 불감증에 완전 시스템이고 뭐고 진짜 일하면서 보면 완전 모든 게 다 썩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가장 먼저 망하죠. 그때 당시에 보면 그게 돈으로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전을 더 이렇게 지키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 굉장히 귀찮고 챙겨야 될 게 많고 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품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런 무언가 확고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품질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브랜드 가치, 이 두 가지가 이런 위기에서 삼성전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업 다 잘 해가지고 돈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공룡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좀 더 사줬으면 좋겠어요. 외국계 자본에 좀 이런 경제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의 주식들을 다 이렇게 빼앗겨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경제 식민지입니다. 지금 일자리 최저시급 10,000원 위로 올려달라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일단 다 죽어야 되겠죠. 인건비 그렇게 좀 내가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돈 못 버는데 한 달에 돈 좀 벌어갖고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인건비 한 400, 500 지금 3, 400 주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인건비 10,000원씩 주라 그러면은 한 600, 700씩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적자인 데들도 많을 거고 적자가 아닌 데들도 결국은 이제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없게 되면 관둬야죠. 그런 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알바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고,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정책이 제대로 된 거냐. 경제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라 윗대가리들이 경제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 국민연금에 주식 상한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최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그 지분으로 계속 개입을 해서 기업을 투명화 시키고요. 기업의 직원들이 계속 그 회사
주식을 사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주인의식이 없으면 절대 성장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고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 근성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요. 이 새끼들 지들은 돈 많이 벌고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장 새끼는 얼마 버는데 내가 걔 얼마를 벌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그럼 그 사장이 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건비 따먹는 게 안전하고 낫지. 이 노동자 근성이 바뀌지 않으면요 국가가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도 물론 그렇고, 노동자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노동자도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할 생각은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노동자인데도 여기에서 일을 안 주면 나는 당장 먹고 살기 걱정이 돼도 이 회사가 망할 확률이 내가 잘릴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저는 정말 비전이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 경제 식민지. 과거에 뭐 일제점령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합법적으로 더 체계화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들은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인식을 깨우치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경제인식, 국민들의 경제인식이 깨어야 한다. 이게 될까요? 국민들은 내가 말한다고 그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요.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항상 엄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제 커뮤니티 영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자, 신규 컨텐츠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식 스토리가 이제 1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쌓여서 굉장히 오래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어요. 추천마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무조건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